안녕하세요. 김준일의 하식스 시즌2 함께라면 시간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함께 라면을 먹으면서 각 2병씩 소주를 깠는데요. 오늘은 그거보다 더 센 언니, 센 분을 모시고 저희가 함께라면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술을 그렇게 잘 드신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정보입니다. 가짜뉴스인가요? 가짜뉴스. 그렇군요. 예, 저희가 정 의원님을 좀 섭외를 하자라고 네. 저희 내부 회의를 해가지고 굉장히 빨리 섭외를 좀 했는데 굉장히 바쁘신 건 아는데 이렇게 좀 섭외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일정이 지금 오늘 저희가 지금 그 용인에 있는 지역구에 있는 네. 그 주점에 와 있는데 네, 오늘 네, 일정은 몇 개를 소화를 하셨나요? 오늘 일정은 네. 오늘 이 인터뷰가 하나, 둘, 한 9개? 예, 그 정도 되는데요. 예. 이게 오늘 9번째 인터뷰예요? 네, 마지막. 그렇구나. 네네. 여기서 대근 가까우신가요? 아주 가깝습니다. 가깝나요? 예,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한잔하고 집에 가셔도 충분히.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엎어지면 코날 때입니다. 여기가 우기포차? 네, 네, 우기포차라는 곳인데 여기를 이게 의원님이 여기서 하자고 말씀하셨는데 뭐 이유가 있으신가요? 여기 이제 일단은 잘 아시는 지인의 자제분이 하시는 데고요. 그 예. 자제분이 우리 당원이고요. 그렇군요. 예. 중요합니다, 당원. 예, 아주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여기 젊은이들이 많이 오는 곳이에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되게 음식도 맛있고,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왔다가 도로 갔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깜짝 놀란 게 아까 들어왔는데 그쵸? 꽉 찼어요. 예. 요즘 이렇게 술집이 맞아요. 주점들이 꽉 차는 일이 별로 없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 진짜 맛집이구나. 여기 맛집입니다. 예. 그렇구나. 그래서 이쪽으로 오시면 예. 좋다. 자, 용인에 있는 우기포차 여러분들 꼭 한 번씩 오시길 네, 방문해 주세요. 방문해 바라고요. 오늘 9번째 일정인데도 일단은 와주신 거 감사드리고 일단 한 잔 받으시고 한 잔 하시죠. 그러시죠. 동네 아닙니다. 동네 오셨는데 그런가요? 일단 목을 한번 치고 이게 이제 1980년대 그렇군요. 술 먹은 사람들의 예. 특징입니다. 예. 옛날에는 고시래를 다 해가지고 맞아요. 옛날에는 그 여기에 사카린이었나 뭐 이게 그 성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뭐 이렇게 흔들어서 따라 버렸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서 이제 안 해도 되는데 이 습관이 돼가지고 예. 약간 술 딱 따면 일단 한번 목을 옛날에 치고 그리고 이거 쳤잖아요 이렇게 치고서 맞아요. 그거 하지 말아야지. 예, 그러니까요. 연식이 나옵니다. 그거 하면은. 알겠습니다. 일단 짠 한잔 하시고 예, 반갑습니다. 예. 저희 제작진이 오늘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네. 의원님의 과거를 저희가 탈탈 털어봤어요. 그랬어요? 예. 방어를 터시면 안 되는데. 근데 오마이뉴스 네. 기사를 보니까 예. 의원님의 옛날 사진이 나왔는데 저희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배우 김민희를 닮았다. 가짜뉴스입니까? 아니 제가 지금 이렇게 됐지만 괜찮았죠. 예. 저희 이제 자료 화면으로 나갈 텐데 저희가 보고서 깜짝 놀랐는데 김민희 씨랑 뭐 완전 똑같지는 않은데 그 느낌이 살아있더라고요. 이게 근데 그렇습니다. 언제적 사진인 건가요? 이게? 그게 이제 아주 옛날이죠. 1982년 제가 82학번이거든요. 82학번이시군요. 예. 그해 여름에 찍은 사진이니까 제가 대학생 때 찍은 사진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왜요? 왜냐하면 우리 때는 예. 제가 운동권 학생이다 보니까 운동.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진을 안 찍었어요. 그러니까 스포츠가 아니라 무브먼트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운동. 정말. 예. 그래서 그때 저희 때 학생운동한 사람들은 사진이 거의 없습니다. 원래 사진이 남으면은 그거를 가지고 그럼요. 조직 사건이 생기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조직 사건이 생길 수가 있고 그다음에 뭐 불어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진이 거의 없습니다. 친구들도.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웃기는 얘기를 했냐면 사진이 없잖아요. 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또 다 감옥을 갔다 왔잖아요. 근데 감옥에 가시면 사진 이렇게 찍으면 정면, 옆면 이렇게 찍게 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사진을 구하자. 그런 놀라운 이런 제안을 할 사진이 없어서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럼 의원님도 학생운동 하시다가 시국사건으로 잠깐 다녀오신 건가요? 예, 저는 학생운동 때 갔다 온 건 아니고 학생운동 마치고 제가 노동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학생운동이 제 표현인데 학생운동 핵심 멤버 다 노동운동 갔어요. 그래서 이제
노동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노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어. 지금도 그 회사가 있어요. 구로유공단에. 예.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그때 우리 때는 또 대학생들이 그 공장 취업을 할 때는 다 위장 취업을 했죠. 예, 그래서 예. 가서 노동조합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노동조합을 만들다가 그다음에 뺏기고 정말 놀라운 부사대한테 정말 세상에 태어나서 그런 폭력은 처음인 것 같은데 예. 뭐 예를 들면은 뭐 이 지금도 있는데 발등에 예, 우리는 예. 맨발을 벗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는 신발 안 신고 있는데 저쪽에서는 군 워커 있죠. 워커, 그걸로 워커. 이제 발등 탁 밟아가지고 지금도 예. 이렇게 지렁이 자국이 있는 이제 예, 그런 예, 예. 엄청난 폭력 당했어요. 이런 시멘트 벽에 예. 여기 있잖아요. 예. 거기에 겨울에 코트 입은 이렇게 쫙 마른 코트 입은 젊은 20대 여성 여기다 딱 걸면 예. 걸립니다. 어. 뭐 이런 거. 예. 그다음에 유리컵 그러니까 씹는 옷을 걸어서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았다고. 근데 사람을 이렇게? 그럼요. 오. 그다음에 이제 뭐 유리컵 씹는 거. 뭐 아무튼 그런 놀라운 예. 놀라운 폭력을 겪고 당하고 그다음에 예. 노동조합 뺏기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감옥을 갔죠. 그러셨군요. 그래서 그렇게 갔다 왔죠. 뭐 그러니까 80년대 중후반 얘기인 거죠? 저는 노동조합 때문에 이제 만들고 감옥 간 건 88년도예요. 88년도. 그때 정말 너무나 화가 났다. 그때 올림픽을 했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예. 마치 표면적으로는 대한민국이 아주 괜찮은 나라, 평화로운 나라 막 이렇게 예. 보이는데 우리는 3월달에 감옥을 갔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는 어쩜 이럴 수 있지? 막 그런 거 되게 많았고.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뭐 굉장히 뭐 감옥 가서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랬는데 네. 친구들도 다 저와 비슷하거나 저보다 오래 뭐 감옥을 갔는데 애들이 사진이 한 개도 사진 얘기가 여기까지 사진이 없으니까 다 감옥 갔다 왔으니까 정면 옆면 그거라도 찾자 이래가지고 한참 웃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 그러니까 87년에 이제 민주화 6월 항쟁이 있었고 있었지만. 88년에 사실은 노동자 대투쟁이 그럼요, 있었어요. 그럼요. 그때 이제 막 예. 분출되면서 예. 뭐 이제 정권에서 네. 막 많이 이렇게 탄압이 좀 있었던 그런 상황들이었어요. 맞아요. 그때가 좀 88년도면은 정말 그 87년 민주화 대투쟁이 있었고 예. 노동자 대투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저는 이제 공장 다니면서 끝나고 나면 이제 을지로 가고 막 이래가지고 예, 예. 이제 같이 했는데 그 사람들은 굉장히 민주화됐다고 생각했죠. 예. 하지만 노동 현장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고 노동자가 만드는 게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지만 그때 정말 불법이어가지고 예. 불법이 아닌데 예. 불법이어서 뭐 부사대 엄청난 맞아요. 부사대들이 예. 다 막 폭력해가지고 우리한테 요구한 거는 사표. 아, 일단 그 회사 관두면은 우리가 봐줄게 약간 돈 그런 줄게 뭐 봐줄게 뭐 이런 거 예. 그랬죠. 사실은 위장 취업이라는 말도 그게 불법도 바꿔야 돼. 아닌데. 바꿔야 돼, 그걸. 그러니까요. 무슨 위장입니까 그냥. 그래 나간 건데 어쨌든 그런 기억들이 있네요. 예. 88년에 그래서 감옥에 다녀오시고 네. 그다음에 한국 여성의 전화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있으셨던 네, 걸로 네, 아는데 어떻게 그러면 그쪽 이제 여성운동 쪽에 좀 제가 이제 감옥 갔다 와서도 안산에서도 노동운동 계속했어요. 예. 제 꿈이 뭐냐면 현장 노동자로 살다 죽는 거였거든요. 아, 그랬어요? 그랬는데 예. 이제 안산에 갔는데 이제 그 다음엔 해고를 엄청 많이 당했어요. 아. 한 3개월을 못 넘기고 해결을 당했죠. 이게 블랙리스트가 혹시 돌았나요? 그럼요. 싹 돌아가지고 예. 3개월 정도 되는 어느 날 잔업을 할 때 어. 뭐 정춘숙님 뭐 관리실 옷에 딱 그럼 걸렸구나. 그러다가 이제 예. 선배들이 사실은 해고를 계속 당하면 정말 이 심적인 스트레스 엄청 나거든요. 그러니까요. 이제 더 예. 이상은 안 되겠다. 더 이상 하면 너는 인간이 이제 X된다 이래가지고 그 노동조합을 지원하는 조직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예, 지금도 예. 있는데 그 안산 노동조합 부품 뭐 협의회 예. 그런 데 가서 이제 초대 간사로 제가 거기는 이제 기아자동차 부품 노동조합 되게 많거든요. 예, 예. 그래서 거기 이제 노동조합 위원장님이랑 노동법 공부하고 이런 지원 일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92년도에 여성의 전화 갔죠. 근데 가게 된 거는 학생운동도 그렇고 노동운동도 그렇고 굉장히 진보적이고 인권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여성 문제나 여성은 언제나 주변적인 인간밖에 존재할 수가 없었던 예, 문제 그러니까요. 그걸 늘 그런 걸 고민하다가 평생 할 일을 평생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정하게 됐죠. 그래서 92년도 6월 25일 해필이면 6.25날 갔는지 모르겠지만 여성의 전화에 가서 예.
1992년 6월 25일 가서 제가 대표 임기를 마친 게 2015년 1월 14일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에 계속 여성의 전화에서 일을 했죠. 네. 그러면은 92년부터 2015년이니까 거의 20년 넘게. 20년 넘게, 예, 20, 예. 한 3, 4년 정도. 네,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네. 하셨네요. 사실 이제 90년대 초반에 어떻게 보면은 학생운동이나 노동운동이 약간 저물면서 뭐 다양한 방식들의 뭐 그렇죠. 상체운동, 네, 뭐 네, 여성운동 이런 맞아요. 것들이 좀 이렇게 있었던 시기라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또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뭐 같아요. 그럴 수도 예, 예. 있기는 하죠. 예. 그리고 또 뭐 여성 노동자들, 뭐 먹으면서 하시죠. 예, 여성 네네네. 노동자들이 사실은 말씀하셨듯이 어떤 이중의 족쇄? 뭐 이런 네.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제가 여성 노동자회를 갈 뻔했는데 예, 그 예. 인간의 인연이라는 게 다 있는 게 근데 한국 여성 노동자회 가려고 제가 계속 전화를 해서 한 3일 동안 예, 예.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 여긴 유령단체인가 봐 뭐 이런 생각을 했어. 그래서 그 다음에 여성의 전화에 연락해가지고 여성의 전화에서 거기 마침 사람을 뽑아서 아무튼 그렇게 가게 된 거죠. 예. 나중에 이제 연호자회 선배들을 만났어요. 너는 어디 갔다 이제 왔니? 이러면서 왜 연호자회를 오지? 왜 여성의 예. 전화 갔니? 막 제가 노동운동을 했으니까 예, 예. 아니 언니는 3일 동안 전화 안 받았어 했더니 그때 수련회 갔대요. 인연이 따로 있어. 92년에는 아직 핸드폰이 안 나왔어요, 그때. 그때는 핸드폰 없었는데. 예. 그때 없었고요. 삐삐가 이제 막 나오려고 하던 시기였었고 94년도에 CT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그 한국 여성 노동자회는 그때 수련회를 가서 내가 했죠. 예. 예, 인재를 놓친 줄 알아. 그랬습니다. 인재 놓친 줄 알아가 정확한 지적이셨네요. 이 인재를 몰라보고, 몰라본 건 아닌데 안타깝게. 수련회 갔어. 수련회 갔어. 그렇군요. 아, 예. 의원님 별명이 불독이다 라는 건데 이거 외모 때문에 생긴 건 아니죠? 뭔가요? 불독이라는 이 별명이 생기게 그러게 된 게.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 제가 학교 다닐 때 지금 학교 다닐 때 되게 굉장히 무서운 선배였죠. 저 82학번인데 예. 그러니까 제가 바로 지도한 친구들이 84, 이제 85 이렇게 됐는데 84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금하고는 좀 달라서 옛날에 학번이 너무 중요하고 그렇죠. 진짜 거의 죽음이죠. 뭐 자기 직속 선배고 막 이러니까. 근데 제가 이제 뭘 한 번 하면 끝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후배들이 붙여주는 별명이죠. 진짜? 그럼 대학 당시에 대학 불독이라고? 다시 한번 여쭤보면 외모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아니 거죠? 왜 이러세요 진짜. 혹시나 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예. 대학 때부터 한 번 물면은 목표를 위해서 뭔가에 집요하게 한번 딱 꽂히면은 그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 약간 네. 그런 것 때문에 네. 그게 약간 의정 활동에도 약간 뭐 이게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그랬던 거죠. 뭐 시작을 하면 그러니까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시작해서 완전히 마침표 찍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예. 그때까지 끝까지 하는 거, 포기하지 않는 거, 그다음에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은 거, 뭐 예. 그런 게 되게 투지가 있다고 하나? 약간 그런 게 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학교 다닐 예. 때도 그랬고.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이렇게 제 언더에 이 후배들을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예. 근데 누굴 딱 찍었어. 그 강의실 앞에서 매일 기다리는 거야. 진짜. 그 후배는 저기 가면 내 인생 조진다 그러면서 안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서든. 밥 사주고 술 사주고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공부를 시켜도 정말 제가 엄청 무섭게 시켜고 엄청 많이 예. 시키고 막 이런 것도 예. 있고 제 일을 해도 그렇게 일을 하는 거죠. 학생운동하고 노동운동 같지만은 되게 힘든 일이죠. 노동운동. 제가 연탄가스 먹고 한 2번쯤 죽을 뻔했거든요. 노동운동에서. 근데 그런 일이 예, 예. 옛날에 많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도 그걸 그만두지 않고 감옥 갔다 와서도 계속 노동운동하고 그러니까 예. 되게 즐긴 사람이죠. 그런 맥락에서 아마 불독이라는 별명이 붙은 것 같고 학교 다닐 때부터 예. 지금도 의정활동할 때도 그래. 우리 보좌진들한테 항상 완전히 마침표 찍을 때까지 끝나지 않았다. 맞아요. 사실은 국회의원들 분들이 의원 발의, 그러니까 그 안건 발의는 법안 발의는 많이 네, 하는데 네. 마무리 짓는 게 너무 낮아, 솔직히. 이게 뭔가 실적 쌓기용으로 일단 네, 뭐 던지고 막 네, 이게 그래요. 너무 많은데 네. 좀
좀 그런 부분은 진짜 국회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네, 한번 맞아요. 발의를 하면은 이거 책임을 지고 끝까지 통과에 뭔가 최선을 다해야지 이게 좀 실적스럽게 보여주기요. 근데 뭐 정춘수 의원님은 다르리라고 저는 뭐 보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시죠? 예. 네, 그런 의미에서 예. 앉아요. 당선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아니 제가 사실은 오늘은 제가 센스가 없게 핑크색 옷을 입고 왔어. 아, 예. 그러시네. 제가 그 괜찮습니다. 나이에 맞지 않게 이게 핑크색 옷이 몇 개가 있거든요. 저도 이제 93학번이니까 나이가 적지 않아요. 이제 40대 후반인데 이런 옷을 입고 다니는데 이게 과거에는 괜찮았는데 이게 특정 정당이 이 색을 입고 나서 이게 참 부담되더라고요. 이거 입기가. 근데 어쨌든 야, 거기 좀 있으면 색깔 바꿀 거야. 걱정하지 내가 마세요. 보기에도 색깔 바꿀 것 같아. 너무 안 어울려. 내가 뭐 그 다음에 너무 안 디스하는 건 어울려. 아닌데 안 어울려. 안 어울려. 안 어울려 진짜. 안 어울려요. 황교안 대표가 입은 거 보고 아 정말 안 어울리는구나. 핑크색은 잘못 고른 거야. 아, 잘못 내가 볼 골랐어. 때는. 예, 예. 그러니까 왜 파란색을 버려가지고 그래.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얼른 예. 얼른 받았잖아요. 맞아요. 네. 그 색깔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자면은 사람이 가장 우호적으로 느끼는 색깔이 파란색이래요. 아, 그래요? 편안하게. 그래서 사실은 과거에도 민주당 계열이 계속 파란색을 쓰고 싶었는데 맞아요. 민정당 뭐 맞아요. 민자당 네. 한나라당부터 계속 파란색을 썼는데 맞아요. 갑자기 새누리당이 딱 보니까 옳거니 하고 이렇게 민주당이 우리가 파란색으로 딱. 맞아요. 그렇게 그런 역사가 있죠. 맞습니다. 어쨌든.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축하드리고요. 일단. 아유 감사합니다. 이번에 뭐 많은 그 선거구에서 약간 드라마가 쓰여졌는데 네. 그 중에서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우리 용인병 그렇죠, 정춘수 용인병이에요. 의원님이 지금 지역구인데 뒤지고 있다가 뒤집었어요. 뒤집었어요. 예.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거의 한 6,000표 이상 뒤지고 있지 않았어요? 맞았습니다. 몇 시까지 그런 상황이었죠? 그때가 뭐 10시 몇 분? 그 정도까지 이제 6천 몇 표, 6,500표? 그 정도 예, 줬다 그러고요. 그러다가 이제 뭐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이 너무 좌절했다. 오늘 만난 분들도 자기는 잠을 못 잤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래서 좌절했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고 계시고 저희는 한 1시 반쯤 뒤집은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저희가 이제 그 사전투표를 맨 마지막에 개표를 했거든요. 네. 원래는 많은 곳에서 앞에 했대요. 근데 우리도 좀 앞에 했으면 그렇게 여러 사람이 잠 못 자진 않았을 텐데 예. 마지막에 하는 바람에 쭉 지다가 이제 사전투표하면 딱 개표를 하는데 첫 번째 개표하면 2,000표 이상 이겼다는 거죠. 예, 예. 그래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나 지고 있어하고 뭘 했겠습니까? 제가 기도를 했지. 기도를 했습니다. 아 어떡하나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전화 왔어. 가톨릭이시군요. 방금 성호를 이렇게 해주시네요. 아, 예, 그렇습니다. 가톨릭입니다. 예. 근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예. 의원님 지금 이제 이기니까 빨리 와서 인터뷰를 해서 야, 테레비를 봐라. 지금 몇 표를 지고 있니? 그랬더니 예.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 한테도 막 사실이야 확인 좀 해봐. 했더니 저쪽에서 막 그러는 거서 아, 이겼구나. 알았다. 지금 간다. 집이 또 사무실에 갔거든요. 예, 예, 그래서 예. 이제 막 왔죠. 사실은 처음에 이제 4월 1일 날이 선거 바로 전날인데 예. 그러니까 공식 선거운동 전날인데 제가 7.6% 지는 그 데이터가 이제 나왔죠. 예. 상대 후보가 이상일 후보였죠? 네, 이상일 후보였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는 게 나왔는데 사실은 우리 지지자들은 그거 보고 굉장히 충격받았다 그래요. 왜냐하면 본인들은 제가 10% 이상 이길 거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지. 예. 그랬는데 제가 지는 걸 보고 너무 놀라가지고 전화가 막 온 거예요, 사무실에. 예, 예. 내가 가서 뭐 하면 되냐. 예. 이거는 질 수가 없다, 우리가. 어떻게 질 수가 있냐. 이래가지고 자원활동가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선샤인 팀이라고 하는 그 자원 TM 하는 팀도 있었고요. 그분들은 밥도 여기서 안 먹어요. 집에 가서 먹고 와요. 왜냐면 선거법 걸린다고. 그럴 정도 굉장히 정말 자발적으로 하고 또 이제 5명의 하여튼간에 팀이 있어요. 정춘숙네 청소팀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선거 전부터도 청소를 계속 다녔거든요. 매주 토요일마다. 그걸 같이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잘 뭐 시청자분들이 모르실 수가 있어서 원래
20대 국회에서는 비례의원으로 그렇죠. 되시고 예, 예, 예. 21대에 처음으로 지역구를 네, 맞습니다. 도전하신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사실 지역 기반이 뭐 그 전부터 이쪽에서 많이 활동을 네. 하셨지만은 뭐 다른 분들에 비해서 지역 기반이 그렇죠. 탄탄하다고 볼 수는 없는 그런 뭐 상황이었어요. 지역위원장은 따로 예, 있었고. 예, 예. 그래서 그 또 정춘숙리의 특공대라 그래가지고 매일 청소 다니는 5명의 어떤 남자들이 있어요. 남들이 예, 예. 보면 저 깍두기인데 약간 이렇게 느끼는 그분들도 자원봉사. 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돈 받고 하라고 못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아. 이상하죠. 돈 받고 하면 못하고 그냥 돈 안 받고 하니까 돈 안 받고 하는 하면 사람. 하고. 예. 그런 분들이 굉장히 헌신적인 분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야 뭐 짜여진 프로그램대로 뭐 유세하고 사람 만나고 막 이러고 다녔지만 사실은 자원활동가들이 굉장히 헌신적으로 전화도 많이 하고 정말 진심을 다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처음에 기도 칠 때도 정말 지금 정말 안 칠 텐데 어떻게 지지 막 이러다가 나중에 정말 그렇게 지고 칠 때는 기도했죠. 기도하고 뭐 아무한테 얘기 안 했지만 저도 끝까지 한다. 저도 끝까지 한다. 예.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 정말 이긴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잠을 못 잤다 이런 얘기하고 제가 16일 날 10시 반부터 이제 돌았거든요. 유세차로. 근데 너무 재밌는 거는 그 유세차가 이렇게 신호등에 걸리니까 어떤 나이 많으신 분이 쓱 오셔가지고 어제 새벽 3시에 뒤집어서 3시에 이러면서 가시는 거예요. 그런 분 되게 많았던 거죠. 우리 당 지지자들도 제가 여기서 16년 만에 됐거든요. 예, 맞아요. 예, 그래서 될지 몰랐다 그래요. 그래서 이마트 앞에서 인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당 지지자한테 와가지고 정말 의원님 되실 줄 몰랐습니다. 제 민주당 당원인데요. 예. 그래서 그날 새벽 4시에 오신 거야, 우리 사무실에.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3시에 다 TV에도 다 당선 이렇게 되고 이제 다 하고 우리 인터뷰 다 갔더니 새벽 4시에 동네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의원님 계시냐고. 그래서 그게 있었더니 이제 보좌진들이 이제 만나서 얘기하고. 그래서 사실 여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고요. 맞아요. 당에서도 될지 몰랐다 그래가지고 내가 어머 세상에 이해찬 대표님께서 저한테만 일어서서 인사하셨어요. 그렇군요. 예. 사실은 제가 그 상대방 후보였던 이상해 의원도 좀 알아요. 개인적으로. 그러시겠네요. 이상해 의원이 저번에 우연히 만났는데 네. 질 수 없는 선거를 졌다며. 무슨 말씀을. 내가 그 듣는 거는 그러니까 모든 의원은 다 질 수 없는 선거다. 그렇죠. 그렇지만 뭐. 뭐 결론은 나왔고 하여간 참 그 뭐 말씀하셨지만은 여기가 전통적으로 그럼요. 그 보수정당 후보가 해왔던 데고 그 전에 이상일 후보 전에는 사실은 한성규 의원이 오랫동안 사선을 하셨죠. 사선을 했는데 16년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요. 16년에 예. 16년. 아유 정말. 그러니까요. 근데 불출마를 하면서 이제 이상일 그렇죠. 전 의원이 나온 예,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예. 어땠나요? 그동안 16년이나 그 한성규 의원이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게 16년이나 하시니까 그 특별하게 뭐 엄청난 지역사회를 위한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 혹은 하여튼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뭐 선거 때만 오신다, 뭐 손만 한 번 들면 된다, 뭐 여러 가지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지구가 37만인데요. 우리 지역구의 인구가 27만, 유권자가 20만이에요. 네. 정말 최고 가장 많은 인구죠. 그렇네요. 예. 그런데 37만 수지구에 소방서가 없어요. 119 안전센터 하나. 왜요? 20년 전 모습 그대로. 그러니까 왜 소방서가 없을까요? 그거는 뭐 누군가가 열심히 유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그렇군요. 네. 근데 제가 가서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정말 보면 어머 이거 정말 완전 아주 옛날에 지은 모습 그대로. 근데 용인이 약간 우리가 아는 이렇게 직접 살지 않고 바깥에서 보는 거는 지금 막 신흥 도시고 막 잘 이렇게 환경도 잘 돼 있고 주거 환경 뭐 이런 거 굉장히 좋은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되게 함정인데 여기 수지가 보면 이제 아파트 같은 거 좋은 거 많이 있잖아요. 근데 문제 뭐냐면 도로가 일단 굉장히 난개발로 인해서 도로가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이제 뭐 얼마 정도 이상이면은 길을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 밑으로만 해가지고 길이 이렇게 가다가 길이 없어져. 그래갖고 딴 길로 하여튼 그런 일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인구가 옛날 그 도시를 재개발하면서 뭔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안 계획적으로 됐구나. 도시가 안 된 그러니까. 거죠. 119 안전센터 20년 전 모습 그대로. 그거는 거기에 이사를 하시는 분이 너무나 분노하면서 얘기하는 거 저한테. 경찰서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용인시가 109만인데 여기에 경찰서 딱 2개밖에 없고 그다음에 37만 이 수지구에 장애인 노인 복지관 합쳐서 있는 건물이 하나. 예. 119 안전센터 딱 1개. 그러니까 이 사회 기반 시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제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화가 났어요. 되게 분노했어요. 그리고 이제 광교산이 수원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인접되어 있는데 예. 사람들이 수원시 광교산하고 용인시 광교산이 너무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서 기반시설. 그럼요. 예, 딱 보면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수지가 사람들이 겉보기에는 모양은 좋으나 실제로 사는 사람들은 교통이 불편하고 사회 기반 시설이 없고 그다음에 여기는 롯데머리 들어오기 전까지는 뭘 살 수 있는 곳도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우리는 왜 이러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고 이제 시작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공약하기로 했거니와 여러 가지 다종다양한 많은 일들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런 것도 있죠. 뭐 제가 여기 이제 2018년 3월에 왔네, 3월 8일에 왔는데 예. 제가 와서 하는 모든 게 수지 처음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작년부터 한 해 동안 내내 했던 민원 정책 제안 민원 청취회나 이거 수지에서 있었던 처음이 있는 거예요. 토론회, 제가 교통 토론회, 교육 토론회, 근데 그건 수지에서 처음 있었던 일. 예. 그다음에 제가 우리 당에 좀 나름 굉장히 콘텐츠가 있는 정치인들 모셔가지고 예. 강의연 같은 거 했거든요. 5번 정도. 예. 수지에서 처음 있었던 일. 어. 제가 뭐만 하면 처음 있었던 일. 그럼 전에는 뭐 하신 건가요? 그거 나름대로 뭘 하셨겠죠. 예. 제가 한 번은 오늘 이제 만난 분도 그런 분인데 제가 행사에 가서 인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1년 지나면 의정보고 하잖아요. 예. 의정보고 하면서 이게 전철역 가서 의정보고 돌렸어요. 사람 전부 다 깜짝 놀라면서 선거하나요? 그러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대요. 그런 일이 없가. 선거 때만 뭔가 나눠주는 게 있었지.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의정보고서 그래서 동천동역에서 제가 의정보고서 돌린 거 보고 팬됐다 이런 분 계시고 예. 오늘 만난 분은 여기 수지체육공원에서 처음으로 자기는 평상시에 의원이 와서 인사하는 거 처음 봤다. 그래서 그분이 제가 선거 때 마카롱을 너무너무 예쁜 마카롱을 만들어 보셨던 분이세요. 뭐 그런. 예. 그래서 제가 하는 모든 거에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저를 주목하시죠. 이 동네 분들이. 제 뭘 하나. 그래서 되게 부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보람도 있고 재미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잔 하시고 일단. 그러니까 한 잔. 제가 보니까 할 일이 엄청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할 일이 많아서. 할 일도 많고 그 사람들 주민들의 이 기대가 엄청 많아요. 클 것 같아서 이거를 아유. 잘 이렇게 충족시키지 못하면은 큰일이죠. 또 굉장히 힘드실 것 그럼요. 같아요. 제가 당선 인사하면서 예. 당선 인사하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받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저한테 그래요? 굉장히 고맙다. 이겨줘서 고맙다. 그런 얘기 많이 하시고 딱 보면 알죠. 전철역 인사하는데 저기서 젊은이가 팔을 다 걷어붙이고 와 인사하려고. 코로나인데도 와서 악수하고 너무 고맙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고 기대가 많이 된다 그런 얘기 많이 하셔서 예전에 뭐 여러 의원분들이나 네. 얘기를 나눠보면은 여론조사 나오는 거하고 별도로 악수만 다녀와도 이게 이길지 질지가 대충 감이 온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론조사가 막 10%포인트 적을 지고 있어도 사람들이 막 말씀하셨듯이 달려오고 막 손 잡고 뭐 뭐라고 얘기하고 그러면은 이기겠다라는 게 오는데 이기고 있는데도 쌩 하고 이렇게 안 받고 그러면은 이거 위기인데? 약간 그런 느낌들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시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여기 저희 이제 오셔서 그 지원 유세하셨던 뭐 이인영 대표라든지 예. 또 전해철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글쎄요 가보니까 되겠더만 그래서 뭘 해요 되겠네요 막 그랬는데 약간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거하고 이 여론조사가 좀 많이 차이가 있으니까 뭐 그런 면이 있긴 하지만 예. 굉장히 박빙으로 이겼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 박빙으로 이기긴 네, 5,930표차로 이겼습니다. 그러게요. 진짜 뭐 엄청 박빙이었는데. 자, 또 축하드릴 일이 하나가 더 있어요. 네네네. 최근 여성가족 위원회 예. 상임위원장으로 네. 선출이 되셨어요. 네. 일단 이것도 축하고. 축하를. 축하죠.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전화를 하시지 이렇게. 그러니까 전화 드렸어야 되는데 이게 내가 비었다고. 술이 이렇게 떨어지네. 아니 그게 아니라 술이 떨어지서 전화를 하셔야지.
축하드립니다. 일단은 뭐 비례대표고 아까 전에 여성의 전화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뭐 젠더 문제, 뭐 여성 문제 네, 뭐 네, 이런 네. 것들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으시니까 또 여가위로 이제 배정 받으신 것 같은데 네. 여가위 할 일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네. 뭐 어떤 것들이 지금 여가위에서 이슈가 되고 있나요? 일단 이제 여성가족위원회는 이제 겸임 상임이어서요. 제 상임이 또 보건복지를 이제 주로 하면서 여성가족위원회를 합니다. 근데 이제 겸임 상임이지만 다루는 일이 겸임은 아니거든요. 네. 사실은 여성, 청소년, 뭐 아동까지 해서 거의 대한민국 절반 이상의 사람의 일을 다루는 그런 곳이기는 하죠. 네. 지금 현재 여성가족위원회 최대의 그 문제는 N번방, N번방. 예, 네. 디지털 성폭력 문제가 최대의 이슈고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토론회가 있었고 다음 주에도 토론회가 있고 예. 그다음에 그 학부모라든지 많은 분들이 이 N번방 사건 관심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이 성폭력 문제 해결해야 된다. 예. 뭐 그래서 그게 현재 최대의 과제죠. 그러니까 N번방 사태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 네. 워낙 한국이 다이내믹 코리아라서 너무 사건 사고가 많아요. N번방이 이제 이슈가 하나가 이제 가까시니 뭐 이제 주범들이 네. 있었는데 네. 그 N번방 그 텔레그램 방에 들어간 공범들을 이거를 처벌을 할 것이냐 네.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논쟁이 많았어요. 근데 단순히 그 방에 있는 것만으로는 현재 법으로는 처벌할 수 네, 없다라는 네, 게 네, 이제 네. 언론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 그 이후에 이게 좀 어떻게 진전된 게 있네. 그래서 뭐 범죄단체 구성을 뭐 적용하느니 마느니 네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잖아요. 지난번에 예. 이제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 범죄단체 구성으로 보는 게 맞겠다. 이제 보는 게 이런 맞다. 정도 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N번방이라고 하는 게 그냥 뭐 무슨 포르노 이런 게 아니고 사실은 성폭력을 사주하기도 하고. 그렇죠. 네. 네. 성착취물을 거기서 만들어내도록 또 이렇게 뭐 아이들을 이제 그루밍 해가지고 착취하고 예. 이렇기 때문에 그 안 자체에서 굉장히 조직적으로 또 금전적인 거래가 오고 가고 그것도 상당히 많은 예. 돈이 그다음에 이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범죄 단체로 보는 게 맞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고 사실은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N번방은 판결을 먹고 성장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게 제대로 판결이 안 됐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제대로 처벌이 안 됐다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뭐 해봤자 뭐 집행유예 혹은 1년 뭐 이런 정도를 받다 보니까 사실은 그 상대방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아가지고 예를 들면 6시 몇 분에 걔가 아파트 앞에 도착한다. 그러니까 걔 데리고 옥상 올라가 성폭력해. 이렇게 오더를 때리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그거는 엄청난 스토킹 더하기 폭력이 딱 만나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의 심각성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그대로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국민들의 그런 사고이신 거죠. 그렇군요. 예, 문제이신. 이제 하나는 처벌 쪽에 좀 네. 처벌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라는 거고 하나는 이거를 좀 재발을 안 하려면은 어떻게 성 문화,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들을 바꾸느냐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 것들은 좀 어떻게 좀 이렇게 논의가 되고 대책을 세울 수가 지금 있을까요? 예. 이제 뭐 아이들 성교육을 지금 하고는 있는데 이제 현장에서 성교육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이게 이제 뭐 일상적으로 그냥 루틴하게 하는 게 아니라 성과 인권이 이제 연결되는 그러니까 예. 성폭력하면 안 돼. 이건 너무나 이렇게 협소하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을 사람으로 보는 거, 파트너로 같이 사는 사람으로 보는 거, 이런 이제 폭넓은 인권 의식을 가지면서 성 문제와 함께 연결돼서 얘기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예. 이게 전 생애에 걸친 성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예, 예. 오늘 들어도 새로운 얘기들은 애들한테만 하는 게 아니야. 어른들한테도 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사실은 뭐 아이들이 어른들이 하니까 사회 거울로 사실 보고서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은 뭐 심지어 그러니까 뭐 직장 다니는 사람만 할 게 아니야. 노인들도 해야 돼. 예. 세상이 변하는데 노인들은 안 변하니까 맨날 아니 뭐 남자들이 뭐 따라다니면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고 옛날에 똑같이 하는 거죠. 예, 예.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그렇죠. 사람 없다. 예. 뭐, 예.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게 또 한 번의 상처가 된다. 그러니까 뭐 그 계층에 맞는 나이에 맞는 이런 교육들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사회 인권의식이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예. 아직도 더 많은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죠. 지금. 그렇군요. 예. 그래서 여성가족위원회와 우리 정춘숙 의원님의 어떤 활동을 좀 많이 저희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아유, 같아요. 어쨌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 뭐 이왕 말이 나온 김에 네. 이
이 젠더 갈등이 심해요. 특히 이제 20대로 갈수록 젊은 세대로 갈수록 서로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상대편의 성들이 내가 가진 정당한 몫을 좀 뺏는다라는 어떤 대결적인 시각들이 좀 젊은 세대로 갈수록 심해진 것 같은데 이것도 굉장히 좀 사회에 불필요한 아니 뭐 불필요하다기보다는 어쨌든 굉장히 많은 갈등과 에너지를 좀 소모하게 만드는 것 같은데 이거를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그런 거죠. 뭐 일단은 어른들이 좀 그러니까 나이 드신 기성세대들이 이런 자기들이 경험하는 거하고 세상이 다르다 이런 걸 좀 느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20대 지금 20대 남자애들은 예. 초등학교 때부터 예. 이 여성들과의 경쟁에서 못 이기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여자애들한테 맞고 살았다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반장은 다 여자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1등도 뭐 다 그러니까. 여자고. 근데 그게 달라졌는데 어른들은 이 남자애들한테 야, 남자가 그렇지. 양보해야지. 네.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일단은 이해받지 못하는 점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구조적으로 청년들이 일하거나 마음껏 어떤 자기의 흔히 말하는 꿈을 펼 수 있는 구조적인 으로 안 되는 지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저희 아들한테 구조적으로 인식을 해야지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상대방과 나는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언제 어려움을 겪냐의 차이죠. 그래서 그런 같은 어려움을 겪는 청년으로서 그러면서 구조적인 인식을 하고 이 구조적인 문제 같이 해결해 나가는 게 저는 그게 답이라고 봐요. 그리고 오히려 어른 세대는 그런 특히나 남자애들에 대한 이해. 왜냐하면 아직도 옛날 생각을 해가지고 아니 뭐 사내 자식이 이런 식의 말 그거는 사실은 전혀 답이 아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재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 사회가 청년들이 정말 새로운 이 취약계층으로 등장을 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죠. 그래서 사실은 뭐 청년수당 얘기도 나오는 거고 청년 일자리 얘기도 나오는 거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사회가 기성세대들이 만들어 놓은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아이들이 갈 곳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위축되게 되고 그러니까 사실 을끼리의 싸움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그런 모양이 되는 것에 대한 이해가 먼저 있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구조를 해결해 줘야 되는 부분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구조는 잘 안 보이고 걔네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구조는 잘 안 보이고 상대방 눈앞에 보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한기가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여성이나 남성이 같은 짐을 지고 같이 권리와 역할을 나눌 때 그때 훨씬 짐이 가벼워진다. 늘 그렇게 얘기를 하고 뭐 데이트 비용 막 이런 얘기 나올 때도 제가 이제 학교에서 애들을 좀 이렇게 뭐 가르치고 이럴 때도 있는데 그 남자친구도 부모님한테 용돈 받아 쓰고 알바해서 돈 벌면 너도 똑같이 그거 내야지 그걸 왜 안 나눠서 내?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 뭐 사연이 있겠습니다만 최소한 학교 다니는 그 기간 동안은 다르지 않다고 한다면 같이 하고 같이 나누는 게 맞고 그 이후에도 구조적인 문제를 함께 해결해 가는 동반자로 볼 때 왜냐하면 나중에 동반자로 살 거니까 이 사회를 책임질 주체로 둘이 살잖아요. 둘이 사는 건 아니고 그 사람들이 같이 살 거니까 그런 식의 좀 더 구조적인 사회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무엇보다도 아이들한테 길을 열어주는 거 기다려주는 거 그다음에 옛날에는 왜 사지 육시 멀쩡한데 왜 돈을 줘야 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사지 육시 멀쩡한데 정말 들어보면 예를 들면 부모님 안 계신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도와줄 수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서 같이 밥을 안 먹는다는 거예요. 왜? 같이 이번에 네가 밥 사주면 다음에 내가 밥 사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냥 안 먹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들으면 너무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젊은이들에 대한 상황에 대한 아주 실체적인 이해가 있어야 돼요. 저도 그러기까지는 저희 아들하고 정말 너무나 많이 싸우면서 많이 이해가 아드님하고 또 그러면서 많이 이해하게 됐죠. 그리고 참 가슴도 아프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간에서 인심이 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실은 지금은 너무 취업이 힘들고 뭐 이렇게 너무 힘드니까 말씀하셨던 그런 구조들이 보이지 않는 거니까 뭐 통계적으로 보면은
여성 노동자가 임금 노동자가 남성 임금 노동자의 70%가 있는 건 사실이고, 이를테면 뭐 기업의 고위 임원들의 뭐 20%도 안 되는 것도 사실이고, 물론이죠. 주요 공직자들을 보면은 다 남성들이 있는 건 사실인데, 당장 내가 취업을 못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귀를 열어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어떻게 그거를 좀 잘 설득을 할 수가 있느냐는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시대에 따라, 이제 그러니까는 이 생애 주기에 따라 다른 게, 예를 들면 학교 다닐 때까지는 여자친구들이 훨씬 막 득세하죠. 졸업하고 취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냥 여자애들이 굉장히 또, 아, 내가 차별받는 거 이런 걸 막 느끼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점점 가면은 말씀하신 대로 뭐 여성이 남성 임금의 70% 되고 뭐 여성들이 이사가 뭐 10%도 안 되고 오죽하면 지난 20대 때 그 일정한 정도의 규모가 되는 기업은 한 명씩 여성 이사를 두어라 이런 걸 막 법을 만들 정도니까 난리가 났었죠, 그것도 근데. 난리가 났죠. 네. 그래서 이게 점점 격차가 벌어지는데 그런 구조에 대한 설명, 이해. 근데 말씀하신 게 너무 맞는 거예요. 아니 그러거나 말거나 난 지금 살 수가 없는데. 내가 지금 맞아요, 백수인데. 맞아요. 어쩌라는 거야. 네. 이런 게 되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여자 때문에 취업을 못하는 게 아니라 이 구조 때문에 취업이 어렵다라고 하는 이해가 인식이 굉장히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뭐 사회나 책임 있는 자들도 나한테 욕하는 게 무서우니까 너네끼리 싸워 약간 이런 거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예요. 네. 게다가 뭐 소위 말해서 양질의 일자리는 갈수록 줄어드는 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약간 전체적인 대세, 뭐 이를테면은 뭐 인공지능, 기계화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또 해결할 것인가. 아, 대통령 머리가 빠개질 것 같아, 내가 보기에 지금. 그러실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진짜. 모든 일이 다 나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아, 고민이 많고 참 딜레마적인 상황인 것 같고 인천국제공항공사 맞아요. 최근의 갈등도 예. 어떻게 보면 이거에 좀 연장선상이 아닌가.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한정된 일자리를 놓고 굉장히 좀 서로 이렇게 같이 좀 이렇게 보기보다는 내 일자리를 상대방이 뺏어가고 있다라는 이런 시각들이 좀 너무 강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당장의 어떤 다툼에 좀 이렇게 몰입하는 이런 것들이 좀 개인적으로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참 어떻게 들으면 참 별게 아닌데 예를 들면 감정적인 이해, 감성적인 이해 이런 거가 그러니까 지금도 어른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청년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거 이해 못 하세요. 아니 사지유식이 멀쩡한데 어디 가서 노동판이라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상황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굉장히 벽이랑 얘기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서도 이 새로운 돌파구들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런 돌파구를 혼자는 마련할 수가 없어요. 다리를 놔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징검다리가 돼줘야 되는데 이런 거가 되게 인색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많이 해줘야지 되는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때는 우리 운동권이라 했잖아요. 도저히 쟤는 취업 못해. 이런 애들도 학교 졸업하면 다 취업을 했어. 제가 90년대 초반 학번인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대기업에서 그 학과 사무실로 원서가 왔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죠, 원서 그렇지. 굴러다니는 거를 맞아, 학과 맞아. 사무실에 그냥 이렇게 집어서 맞아, 그게 맞아. 근데 그냥 허접한 데가 아니라 뭐 SK, 그래요. 뭐 현대차 막 이런 데가 원서가 와 있는 어. 거야. 근데 그게 90년대 한 중반부터 그게 없어졌어요. 그런데 외환이 나서는 이제 완전 끝났는데 그러니까 그런 시절을 겪었던 사람들한테는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사실. 예. 아니, 그러니까 제 친구들 보면 그런다니까. 정말 쟤는 취업 못하고 이런 애들이 다 학교 선생님 되고, 뭐 어디 대기업가 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그때는 대학을 나오면 다 취업을 하는, 거의 100% 취업을 하는, 저처럼 이런 애들은 이제 딴짓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지금 상황 이해 못 하는데, 그러니까 애들이 되게 힘든 거죠. 정말 어렵게 사는 애들도 많고. 그래서 그 사회적인 지원이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까지 나가기 너무 멀지만 뭐 기본소득이니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도 사실은 당연하죠. 전체적인 사회 안전망이나 네, 이런 그럼요, 것들을 어떻게 그럼요. 공생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후원님 일단 한잔 하시죠. 그러니까 네. 우리 아들한테 가서 칭찬해줘야 돼. 맨날 싸워가지고.